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새로 앉히는 작업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의 방정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이냐 아니냐. 그리고 결국 청와대 선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대구 고검으로 내려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혀왔다고요? 올해 지인들한테 올해 초에는 이제 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어차피 지금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 고검장에 가고 싶다. 네. 근데 대구 고검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죠. 2013년도 10월에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을 하다가 소위 윗선에서 수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해서 항명 파동이 있었고 그래서 정직 1개월 먹은 다음에 이제 바로 좌천이 됐죠. 네. 그게 첫 번째 간 곳이 대구고검 검사였습니다. 아하. 거기서 2년간 있었는데 아마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장한테는 그러니까 지검장한테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외된 상황에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챙긴 사람을 만난 거죠. 네. 그러면서 좀 대구고검에 특별한 좀 애정을 가졌던 것 같고 또 계속 고검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이 환영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올해 초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다음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검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세간의 그런 이제 시선들을 좀 의식해서 좀 저 대구 고검장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나와 계신 패널 분들도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셨잖아요. 두고 보자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네. 자, 지난 2013년 10월 21일 그날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사 인생이 극명에 갈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윤석열 후보자가 남긴 말은 본인을 대변하는 그 말 자체가 됐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날 이후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에서 2번이나 물을 먹었습니다. 이 검사 커리어상 어둠의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죠. 기회는 다시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의 말대로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명을 환영합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은 분입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사실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는 야권은 당연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렇겠죠. 여권에서도 살짝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냥 강행했습니다. 예, 글쎄, 사실은 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건 사실은 서초동과 여의도의 사정에 능통한 사람들은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네. 예상을 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예요. 왜냐하면 검사장 승직 첫 보직을 서울중앙지검장 받은 것도 정말 파격인데,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검사장 되고 나서 2년 만에 고검장 건너뛰고 총장 간 게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88년 생겼거든요. 네. 임기제 생기고 처음이에요. 아하.
그리고 임기제 생기기 전에 마지막은 제 기억에 81년도에 전두환 정부 때 당시 아마 정치근인가 하는 부산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후로 거의 한 30년 만 처음입니다, 지금. 아하. 거의 3, 40년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예요. 그럼 이 인사에서 나타나는 청와대의 뜻은 뭘까? 어쨌든 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결국 적폐청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거 아닐까? 네. 물론 뭐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거로 저는 읽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입니다. 그 안에 공소유지 철저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윤석열 검사장이 후보자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그 적폐청산 전국에 있어서 공소유지 철저와 새로운 기소에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파격적으로 총장에 임명했다는 건 그동안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격려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 모두를 좀 끌고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저는 뭐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김 변호사님과 조금 다른 시각을 좀 제시하면 네. 이제 누구나 윤석열 지검장을 예측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여권에서는 그동안 검찰 개혁 작업을 김호수 차관이 함께 해오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김호수 차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결단이고요. 이 결단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지검장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뭐 조직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 내가 뭐 그동안 검찰에 신세진 일도 없고 네. 앞으로도 신세질 일이 없다. 네. 그리고 뭐 정권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초반에는 좀 이게 먹혔는데 후반으로 가게 되면 검사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지점이 지금 여권에서 걱정을 한 지점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인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밀어붙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지금 첫 번째 반대하는 그 이유입니다.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우리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겠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죠. 조직에 충성한다. 그 조직이 어디냐? 그건 검찰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어떤 현 정권이 아니라. 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자신들한테도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바로 거죠. 뭐냐면 적폐청산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정권을 향한 이제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의 논리라는 게 언제까지나 구정권을 청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이미 임기가 2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비리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 정권에서 어디를 겨냥하겠냐는 거예요. 아하.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을 해야지만 이 검찰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검사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2년쯤 지나면 이제 검사들은 서서히 현 정부를 보기 시작합니다. 현 아하. 권력 실세를 보기 시작해요. 역대 검찰 때 다 그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검찰의 조직에 상당히 우선시하는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이 될 경우에 검사들은 서서히 시선을 현 정권 쪽으로 돌리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지점이 여권에서 걱정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이 패스트트랙 위에 올랐던 그 순간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해외 출장 도중에 반박 의사를 밝혔죠. 검찰 고위 간부들 역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반발의 뜻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항명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발탁은 검찰에 보내는 청와대의 경고장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인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아까 이현종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청와대 입장에서 정권 말기에 가서도 검찰, 특히 윤석열 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 편일 것이냐는 물음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검찰을 향해서는 경고장을 보내는 걸 수도 있다. 무려 지금 5개수나 건너뛴
파격 발탁이니까요.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가 마지막까지 내 편일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논란은 지금 다들 예상하는 건 적폐청산을 더 밀고 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일 때 적폐청산에 어떻게 보면 사령탑이었죠. 네. 그 사령탑이 승진합니다. 그것도 파격적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적폐청산의 순수성에 의심받을 수 있죠. 어허. 결국은 적폐청산이 현 정부를 위한 수사였구나라고요. 근데 오히려 전 뭐 그 대목도 중요하지만 전 총장에서 무려 5기수를 건너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검찰 간부가 무려 40여 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종의 결국은 물갈이가 되는 거네요. 싹 물갈이될 수 있죠. 검찰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에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결국 파격 인사를 통해서 5기수나 낮은 사법연수원의 5기수나 낮은 지검장을 검찰총장을 발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검찰의 주류를 한번 흔드는, 주류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라면 검찰개혁의 한 수순과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또 다른 시각을 한 번 더 네네. 해보면요. 그 내 편의 정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예. 귀에 거슬렸나 보군요. 왜냐하면 네. 내 편이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내 편을 국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임명을 한 겁니다. 네. 왜? 검찰 개혁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지금 그 명분이 쌓여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다 나서가지고 합의를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윤석열 지검장이 기본적으로는 명분에 충실한 사람일 것이다. 그 내 편을 우리 사람, 권력의 한 축으로 본다면 내 편도 위험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한 거라면 그 명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타이밍에서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 조직이 여기서는 지금 몇 분은 그 조직이 검찰이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또 김상희 평론가는 그게 국민이다. 이 나라다.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글쎄요.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야기한 조직은 뜻이 뭘까요? 일단 기수 파괴까지 불러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파격 발탁이요. 앞으로의 검찰 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중앙지검장이 검찰개혁에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영역인 거지. 근데 뭐 이제는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 결국 여당 의원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자한테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곤란을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청와대를 바라보면 어찌됐건 간에 검찰개혁이나 이 부분은 어떤 정부 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방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찌됐든 간에 신임 총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를 장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와 여당에서 밀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또 순순히 다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검사들이 반발할 테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 물론 뭐 모든 검사들이 반발한 건 네,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후배 검사들의 어떤 뜻도 좀 받아들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 글쎄요. 어떻게 밝힐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 아마 좀 원론적인 입장을 피하는 표명하면서 좀 피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가라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정권에서는 이 검찰개혁을 공수처 설립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인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검찰의 정치 중립입니다. 네. 즉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중립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들을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시면 대통령이 한 번 인사권을 행사를 하면 검찰 고위직 간부 40명이 다 한 번에 옷을 벗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어떤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 최근에 사법권의 구조조정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네. 즉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인사권을 어떤 제왕적으로 행사하면 이게 검찰 중립화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걸 이번에 결국 검찰의 중립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인사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전 단계로 그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문무일 총장께서 일종의 반기를 들었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들에서 공수처는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많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논리들이 세부 개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선후의 문제를 논한 거거든요. 네. 그걸 먼저 하고 검찰 개혁으로 가라라는 요구인 건데요. 일종의 뭐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